기억으로서 역사 또한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말해진 것은 역사의 공식적인 기억으로 자격과 권리를 얻는다. 반면 말해지지 않는 것은 위험한, 불순한, 조작된 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말의 가능성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역사가 그 자체로 공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열려있다는 것을 뜻한다. 소설을 통해 분단의 역사를 읽는 것은 그러한 공백과 열림을 경험하는 것이다. 소설은 말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문학적 증언으로 들려주고 지금까지의 역사와 불일치 않은 기억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폭력으로 지배당한 역사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항해를 떠나는 시도이다. 네, 싱크스마트입니다. 오늘 펼쳐드립니다에 소개할 내용은 기억과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25일, 6.25인데요. 올해가 이제 2020년, 올해가 6.25 70주년 이라고 하더라고요.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리가 이제 지금 분단의 상처를 안은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 휴전인 거죠.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단이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억과 증언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책 뒤에 뒷표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 분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이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분단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소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되돌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특정 시점, 그때의 어떤 특정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기억사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이 대부분의 이들이 일관되게 말할 때 그것을 이제 약간 공식적으로 역사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때 시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들, 어떤 사정들 때문에 이렇게 말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식적인 역사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이제 분단과 이런 역사들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 이 빨갱이로 몰릴까 봐서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뭔가 증언이 되어서, 오롯이 증언이 되어서 문학 속에 안착했다.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먼저 어떤 컨셉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학 속에 안착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픽션이라는 거죠. 문학은 픽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 그렇게 취급하면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빈틈이 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간다, 혹은 그 빈틈을 좀 파헤쳐 볼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이 소설로 분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총 16편의 소설을 통해서 이제 공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미처 다 담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격은 13,800원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맨 앞쪽에 이 책을 쓴 분들이 있어요. 개별 저자라기보다는 어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일인문학 연구단이라는 모임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여기 통일인문학연구단은 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의 정치 경제적인 그런 체제 통합을 넘어서 뭔가 이 사람의 통일이 되어나고 믿는 그런 모임 단체이고요. 그 미래 통일 한반도가 연대와 상생의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그런 소통, 그리고 분단이 낳은 상처를 끌어안고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는 그런 치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연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건국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통일인문학 연구단입니다. 자, 머릿말을 잠깐 보시면 머릿말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상처난, 침묵된, 지워진 그런 분단의 역사를 문학과 사람으로 채워서 읽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릿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단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광복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그런 분단의 역사를 문학 작품, 그 중에서도 현대 소설 작품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했다라고 머릿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이유가 뭐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문학의 진실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참 모습,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리얼리티,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이 묘사하는 역사를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역사를 어떤 그 과거의 그런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로 되살아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역사보다 생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문학의 리얼리즘이 가진 힘을 믿으면서 분단이라는 이런 묵직한 역사를 현재 우리에게 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릿말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역사와 그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분단의 역사와 분단의 문학을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 책이 문학의 진실성을 중시한다고 해도 문학을 역사보다 상위에 두려는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곡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역사와 문학의 경계선에 서서 끊임없는 비교와 대조 작업을 해왔다.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형상화 그 어느 것도 가볍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 역사와 소설 작품을 교차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힘썼다. 또한 문학을 통해 분단의 역사에 가깝게 다가가고 역사를 통해 분단 문학을 진지하게 감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억과 증언, 이 책은 곧 역사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책이다. 뭔가 역사적 사건에서 한 단계 더 파고들어서 사람을 주체로 한 경험한 이야기 형태로 분단의 역사를 이해하고 분단과 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앞쪽에 차례를 보시면 차례를 통해서 잠깐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자, 1번에서는 챕터 1에서는 이제 불완전한 해방이 빚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존재 빨치산. 그래서 이 챕터 1에서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너무나도 유명한 대소설, 이 태백산맥이 어떤 분단 체제의 전사를 이루는 해방 전국의 사건들을 다루고, 그런 이제 한반도 분단의 뿌리, 분단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태백산맥을 통해서 이룬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챕터 2번에서는 대구 10월 사건, 이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전명선의 방화세라는 작품에서 해방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9월 총파업과 대구의 10월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또 한번 공산주의 폭동으로 왜곡되고 삭제됐던 당시 그 대구 10월 사건을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챕터 3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있었던 4.3 4월 3일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현경 작가의 순이삼촌이라는 작품을 가지고서 순이삼촌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제주 4.3 사건이 남긴 그런 실체, 상처를 한번 살펴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4번에서는 그 여순반란이라고 지금까지도 명명되고 있는 이 여순 사건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행한 최초의 양민 학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순 사건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양용재 작가가 여수역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걸 가지고서 국가 폭력의 잔혹성을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챕터에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것도 뭐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것을 다룬 4편의 문학 작품, 어느 풀뿌레 나무의 기억, 그리고 밤의 눈, 물구나무 서는 아이, 그리고 소지라는 이 4편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당시 보도연맹이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를 철저하게 감시, 통제, 배제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기구였다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그때 당시를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6번째 챕터는 임철우의 곡두운동회라는 소설을 가지고서 그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던 갈등과 원한이 폭력적으로 배출된 그런 그 마을 전쟁이 한국 전쟁 시기에 좀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런 이제 여전히 이렇게 뭔가 대물림처럼 되고 있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원한과 복수의 역사를 이 작품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있고, 그리고 7번째 챕터에서는 김현수가 발표한 뿌넝셔, 발음 좀 어려운데, 뭔가 좀 기존의 세대들과 달리 이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이 김현수 작가가 다른 관점에서 한국 전쟁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전쟁 시기 중국군 참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개인들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지 않던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개인들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고통과 비참함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호철의 타량이라는 작품인데, 실향민으로서 살던 저자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귀향의식이 그대로 나타난 그런 작품인데, 뭔가 이제 그런 여기서는 이제 흥남 철수작전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실향민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여기는 이경자의 순이, 그리고 3번째 집 이순원의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박완서의 빨갱이 바이러스, 이 작품들을 통해서 38선을 통해서 생겨난 수복지구 원주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제 수복지구 원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잠재적 간첩 취급을 받았고, 그때 이런 상호 감시 체제 하에서 고통받던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챕터에서는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이라는 소설 작품을 가지고서 뭔가 이산 가족의 은밀한 접촉, 그런 얘기를 다루면서 뭔가 이 영원한 분단의 아픔을 그리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16편의 작품을 가지고서 크게 10개의 챕터로
분단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책을 이미 이제 이 책이 올해 3월에 발간이 된 책인데 이 책을 읽은 분들의 평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알라딘에서는 지금 9.8점의 평점을 받고 있는데 리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과 기록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른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역사는 기록이고 기억은 역사로 남겨진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고 기억에서 잊혀진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분단의 역사를 소설을 통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전에 태백산맥을 조금 읽다가만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도 떠올랐답니다.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우리의 분단 상황을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랍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 자주 언급되지 않거나 잘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들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들 그리고 비교적 자주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그래도 진위 여부를 떠나서라도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알 길이 별로 없으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설이 주는 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분단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좀 더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록된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소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분단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소설들을 보니 읽어보지 않은 책들도 많아서 꼭 찾아서 읽어보면서 좀 더 분단의 현실과 역사를 알고 싶네요. 물론 이 책을 통해서도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분단의 역사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접할 수 있는 책이고요. 역사의 아픈 부분들을 더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책 읽는 내내 했네요 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뭔가 좀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우리가 잘 몰랐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들이 되셨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 예스24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평을 남겨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책에서 좀처럼 잘 다루어지지 않던 시대가 근현대사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 논쟁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래서 광복 이후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 우리나라의 역사이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 소설을 통해서 되짚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까 싶다. 나 또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특히 우익 측면이라고 해주셨는데 사고를 갖고 있었다. 빨치산하면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역사에 대한 인식에도 다소 기름치고 나사를 조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구에서 벌어졌던 대구 10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나는 대구 10월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다. 아무래도 그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더욱 쉬쉬하셨던 것 같다. 내 기억에는 좌익 세력이 앞장서서 폭동을 주도했고 많은 시민들이 동조하다가 폭동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배고파서 임금 올려달라고 하다가 거부당하고 경찰과의 마찰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순 반란과 제주 4.3 사건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던 바로는 좌익 세력의 폭동에 의한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좀 짚어보고 가야 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의 횡포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찰 당국과 무자비하게 진압을 시도했던 미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등이 폭발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시대 상황과 생존 인물의 증언 등 여러 다방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재조명함으로써 확실하게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보도연맹 사건, 이산가족의 아픔 등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면 편향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평소에도 사물의 한 면만 보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좌익 세력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다소 편협한 시각에서 봐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비록 소설의 형식을 빌기는 했지만 아픈 우리 역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좀 더 소상하게 알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설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졌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한 내용도 좀 있고 크게 얻으셨다는 그 소득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도 제가 짧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밑에 있는 그 클로버 평점이라는 부분에 어떤 분이 이런 그 리뷰를 남기셨어요. 읽어드리면 제대로 알아갑시다. 진실 파헤치기라는 부제가 어울리는 문학작품 속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공부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동안 편협한 생각과 편향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책이 신선하면서도 이질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속 진실규명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니 작품과 작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 책이 고마울 따름이다.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찾아 읽어보게 유도하는 책. 네,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되셨다는 거, 그리고 뭔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혹은 또 그래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흔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얘기,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남기셨다고 전해지는 그 문장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분단이 아니라 그 분단을 직접 겪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역사라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기억과 증언이라는 책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단의 역사가 교과서 혹은 역사에 박제되어 있는, 그래서 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그리고 살아 숨쉬게 있을 수 있게 해야 함을 거듭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6.25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분단 이후, 분단 전후의 어떤 그런 현대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기억과 증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